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4단원 산과 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우리가 영어로는 엑시드라고 얘기를 하고 염기는 우리가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엑시드는 어디에서 유래가 된 말인지 알죠? 엑시드는 엑시더스라는 시다라는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발견된 산들은 대부분 카르복실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세트산이라든지 구연산이라든지 살리실산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신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 특징을 갖다가 반영해서 엑시더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화학적인 산의 종류들은 질산, 황산, 염산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신지를 갖다 확인을 할 수가 없죠. 맛을 갖다 보다가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다라고 그 특징을 갖다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예전의 의미는 거기에서 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를 갖다 우리가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이스의 의미는 기초, 기본 이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다, 그죠? 자, 이것들의 의미를 갖다가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산이라는 물질하고 반응을 갖다 시켰을 때 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기초적인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들을 베이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예전부터 산의 특징, 염기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 같은 경우에는 시다라는 특징을 갖다 얘기를 하지만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는 산의 특징을 갖다 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금속하고 반응을 갖다 하게 되었을 때 수소기체를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 같은 경우에 쓴맛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베이스 우리 NaOH 이런 것들을 갖다 먹을 수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쓴맛을 갖다 내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전에 베이스들은 쓴맛을 갖다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인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지만 베이스 같은 경우에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단지를 갖다 다 녹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산염기의 정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시드 베이스 컨셉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염기를 갖다 정의하는 방법은 흔히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들, 제일 먼저 나온 것들이겠죠? 아레니우스 정의.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 정의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생기게 되었고 이 한계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브랜스테드 롤리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 결국엔 루이스라는 사람이 조금 더 확장된 정의를 갖다 내놓게 되죠. 자, 아레니우스 정의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수용액에서 H+를 내놓는 물질, 염기는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물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레니우스에서 얘기하는 산의 대표적인 물질들이 뭐가 있냐, HCl 염산, 그 다음에 황산 H2SO4, 질산 HNO3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염기의 물질은 뭘 얘기하느냐, 흔히 얘기하는 OH 물질을 가지고 있는 NaOH, CaOH2, MgOH2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기 정의에서도 보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과 염기는 아레니우스가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수용액상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계가 결국엔 수용액상에서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수용액이 아닐 때 기체들끼리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OH-를 갖다 포함하지 않는 염기 대표적인 물질 뭐가 있습니까? NH3, 암모니아 이런 물질이 있겠다, 그죠? 근데 얘는 분명히 염기성의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레니우스가 얘기를 했던 베이스의 정의를 갖다 가지고 오면 적용이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브랜스테드 롤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브랜스테드라는 사람하고 롤리라는 사람은 서로가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브랜스테드 롤리가 산을 갖다 정의를 합니다. H+를 줄 수 있는 거 주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H+를 받을 수 있는 거 H+ 어셉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설명을 갖다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H+를 받을 수 있으려면 결국엔 얘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H+를 떼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개념을 갖다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무슨 개념이 되는 거냐면 루이스 개념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브랜스테드 롤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짝산짝연기 개념과 양쪽성 물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짝산짝연기 개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산은 H+를 주는 거고요. 염기는 H+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H+를 얼마나 잘 주느냐, 그 다음에 H+를 얼마만큼 잘 받느냐, 요거에 따라서 짝산짝연기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하나의 화학 반응식을 갖다 조금만 적어 볼게요. 자,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 HCl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HCl이라는 물질이 물하고 서로 간에 같이 반응을 해서 결국엔 H3O+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Cl-라는 물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게 되면은 HCl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반응을 하고 나서 Cl-로 바뀌었죠. 이렇게 Cl-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H+를 줬겠다, 그죠?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스테드 롤리 개념에서 산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H+를 누가 받느냐? H2O가 받게 되겠죠. 우리 아까 얘기했다, 그죠? H+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얘들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누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느냐? O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결국에는 H+를 갖다 떼가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H3O+로 가면서 H+를 갖다 받아들인 놈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뭐가 됐냐? 염기가 되게 되겠죠. 자, 반응이 이렇게 정반응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HCl이 산, H2O가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 반응이 역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역으로 가는 일은 진짜 없겠다, 그죠? 왜냐하면 HCl이 Ka 값이 너무 크잖아요. 강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잘 없겠지만 지금 이 예시를 갖다 가지고 역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으로 간다라고 얘기한다면 H3O+가 결국엔 H2O로 가는 상황이다, 그죠? 그러면 H3O+ 같은 경우에는 H2O로 가면서 H+를 줬겠네요. 줬으니까 얘들이 뭐가 되게 됐냐? 산이 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죠?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결국에 여기에 있는 H+를 떼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가 HCl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H+를 받아들였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가 됐냐? 염기가 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봐야 되냐? HCl이라는 놈과 결국에 그거에 대한 짝지, H+를 제외한 나머지가 있는 짝지 Cl-를 갖다 보게 되었을 때 이 두 개는 결국엔 한 놈이 산으로 작용을 하면 한 놈은 결국엔 염기로 작용을 하더라. 그 다음에 H2O를 갖다 보게 되었을 때 H3O+로 되면서 처음에 지는 정반응을 갖다 작용을 할 때 염기로 작용을 했지만 결국에 역반응이 되게 되었을 때 H3O+가 산으로 작용을 하니까 결국엔 이 둘 관계는 짝산짝연기 개념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짝산짝연기의 정의는 H+의 이동에 의해서 삼가 염기로 되는 한 쌍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우리요 브랜스테드 롤리 짝산짝연기 개념을 갖다 가지고 얘들의 산의 세기를 갖다가 막 예상하고 이러는 것들이 나오죠.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짝산짝연기 개념이 나왔고요. 이번에는요, 양쪽성 물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양쪽성 물질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나는 내가 누구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산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염기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물질들이 뭐가 있을 수 있느냐면 H2O 같은 거, 안 그러면 HSO4- 같은 거, 그 다음에 HCO3-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H+를 받아들이면서 결국에 염기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으로 작용을 갖다 하기도 하죠. 이런 물질들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브랜스테드 롤리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이라는 한계를 갖다 짓지 않았습니다. 기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이런 것들을 상을 갖다가 조금 더 확장시킨 개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H+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한계가 존재를 하겠죠.
H 플러스가 없으면 산으로나 염기로나 이렇게 작용을 갖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이스가 얘기를 합니다. 엑시드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 전자쌍 밖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공유 전자쌍 주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루이스 개념을 갖다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느냐? BF3라는 물질하고 NH3가 서로 간에 같이 반응을 하는 거, 이걸 갖다가 루이스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 결국에 BF3라는 물질과 NH3라는 물질이 서로 간에 같이 반응을 해서 BF3, NH3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NH3 같은 경우에 비공유 전자쌍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루이스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BF3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H 플러스를 갖다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아레니우스산이나 브랜스테드롤리산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 산으로 작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염기랑 같이 반응을 하는 거니까 산은 산일 거야. 근데 산은 산인데 얘가 왜 산으로 작용을 하느냐? BF3의 구조를 갖다가 잘 그려보시면 BF3 같은 경우 B를 중심으로 F 3개가 이렇게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기 음성도가 큰 F가 전자를 갖다 모두 다 끌어당기게 되고, 여기에 있는 이 B가 전자쌍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NH3에 비공유 전자쌍 가지고 있는 놈이 니네가 전자 많이 줄 테니까 나랑 결합할래? 라고 해서 결국에는 무슨 결합? 배위 결합을 한다, 그죠? 자, 배위 결합을 통해서 서로 간에 결합을 하는 거, 이걸 갖다 루이스 산염기 중화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서 루이스의 개념을 갖다 조금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스의 특징을 갖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모든 브랜스테드-롤리 염기는 루이스 염기고, 브랜스테드-롤리 염기는 H 플러스를 갖다 받는 거니까 H 플러스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자가 부족한 놈을 갖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내가 전자가 풍부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염기이다. 맞네요. 이 부분에서는 설명이 잘 된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지금 뭘 보시면 모든 루이스 염기는 브랜스테드-롤리 염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루이스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놈이다, 그죠? 근데 루이스 염기이다. 근데 비공유 전자쌍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H 플러스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BF3하고 NH3 같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다, 그죠? 표현을 갖다 조금만 정리를 해볼까? 자,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냐면 모든 브랜스테드-롤리 염기는 루이스 염기이고, 모든 루이스 염기가 브랜스테드-롤리 염기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작용할 수 있죠. 비공유 전자쌍을 갖다 주면서 H 플러스를 떼올 수 있잖아요. 작용할 수는 있지만 브랜스테드-롤리 염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만 정리를 하면 요렇게 끄시고요. 요렇게도 끄시고요. 염기가 브랜스테드-롤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브랜스테드-롤리 염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잘 따라오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H 플러스에게 전자쌍을 제공할 때 루이스 염기이고, 맞네요.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롤리 염기도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브랜스테드-롤리 산은 루이스 산이지만, 모든 브랜스테드-롤리 산이라는 건 H 플러스를 갖다 줄 수 있는 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H 플러스를 줄 수 있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H 플러스는 전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를 잘 비공유 전자쌍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루이스 산 맞네요. 그렇지만 모든 루이스 산은 브랜스테드-롤리 산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모든 루이스 산, 그러니까 아까의 대표적인 것들 BF3 같은 것들을 갖다 보면
브랜스테드 롤리산이 아니잖아요. H 플러스 주는 놈 아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금속들 같은 거, 금속 이온들. H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금속 이온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루이스산이다. 그렇지만 브랜스테드 롤리산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비금속 산화물. CO2나 SO2나 SO3나. 얘들은 근데 왜 루이스산으로 잘 작용할 수 있을까? BF3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CO2를 갖다 잘 생각을 해보면 C를 중심으로 O가 양쪽에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중결합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음 송도가 굉장히 큰 산소가 전자를 막 끌어당겨 버리니까 결국에 탄소는 어떻게 됐냐? 탄소는 산소에 의해서 전자를 빼앗겨 버리다 보니 전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전자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CO2 같은 경우에는 H2O하고 같이 반응을 했을 때 H2O에 있는 O에 있는 전자를 갖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C가 H2CO3 같은 이런 탄산 같은 것도 잘 만드는 거 아시죠? 자,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한 번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자, 우리가 지금 아레니우스 개념부터 시작해서 브랜스테드, 그 다음에 루이스 개념까지를 갖다 지금 정의를 갖다 다 내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럼 정의를 내린 걸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갖다 그리면 얘들이 어디가 포함 관계가 있고 얼마만큼을 갖다 확장을 시킨 개념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겠다, 그죠? 자, 우선 아레니우스 개념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레니우스 개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브랜스테드 롤리 개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 요걸 갖다 전부 다 포함한다? 좀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겠지. 자, 그래서 브랜스테드 롤리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럼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엑시드 개념, 산의 개념. 근데 산의 개념 같은 경우에도 수용액 상태일 때, AQ 상태일 때 요거 설명 가능하겠죠. 그러면 확장되지 않은 브랜스테드 롤리에만 딱 따로 나온 거, 이건 뭐냐? 상을 확장시킨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염기에 대한 거. 브랜스테드 롤리 같은 경우에는 OH-에 대해서만 설명한 거 아니잖아. H 플러스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염기에 대한 거.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아레니우스에서 결국에는 여집합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느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아레니우스의 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OH- 그거에 대한 거. 그럼 루이스 개념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루이스 개념은 이 모든 걸 갖다가 포함하고 있죠. 모든 걸 갖다 포함을 하지만 결국에는 얘들한테서 설명을 안 되던 것들을 갖다가 막 설명을 갖다 하고 있잖아요. 루이스 산해에서 비공유 전자성을 받아들이는 거 얘기하면서 막 BF3 같은 거 얘기하고, 그리고 루이스 염기에서 비공유 전자성을 갖다 주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음이온 F- 뭐 이런 것들 다 설명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개념은 이렇게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번에는 엑시딕 베이직 옥사이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옥사이드 나왔습니다. 옥사이드가 뭡니까? 옥사이드는 산화물을 얘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엑시딕 옥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면 산성산화물, 그 다음에 베이직 옥사이드라고 얘기하면은 염기산화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산성산화물이라는 건 결국에는 정의가 뭐냐면 물과 반응을 해서 브랜스테드 롤리 산을 형성하는 산화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랜스테드 롤리 산이라는 건 결국에는 물속에서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이렇게 해당이 되느냐? 자, 잘 봅니다. 밑에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분자화합물, 비금속 산화물 되어 있습니다. 비금속 산화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금속하고 산소하고 결합한 거니까 뭐 CO2, 뭐 SO2, SO3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NO2 이런 것들.
자, 그러면 CO2를 갖다 가지고 예시를 갖다 든다라고 얘기한다면 CO2가 물하고 반응을 했어요. 물하고 반응을 하면 결국엔 뭐가 만들어지느냐? H2CO3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탄산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탄산이 만들어지는 거. 안 그러면 SO3가 물하고 반응을 하고 H2SO4 같은 걸 만드는 거. 그러면 이것들은 물 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롤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엑시딕 옥사이드 같은 경우 비금속 산화물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염기하고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염기에 있는 이 OH-가 결국에는 CO2에 인놈하고 반응을 하면서 CO2 아까 전에 루이스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놈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OH-에 있는 전자를 갖다 탁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CO3- 이가 마이너스 같은 걸 갖다 만들면서 염과 물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학 반응식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식을 갖다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베이직 옥사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이직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물과 반응해서 브랜스테드 롤리 염기를 형성하는 산화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브랜스테드 롤리 염기니까 결국엔 H 플러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놈이어야 되겠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온성 화합물, 금속 산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속 산화물이라는 건 결국엔 금속하고 산소하고 결합한 물질이니까 대표적인 물질들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 1족과 2족들이 결국에 산소하고 반응한 거 CaO, MgO, Na2O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CaO를 갖다가 물하고 반응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CaO라는 건 CA2가 플러스하고 O2가 마이너스가 결합한 이온 결합성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O2가 마이너스는 전자를 갖다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결국엔 H2O에 있는 H를 갖다 톡 하고 떼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CaO가 염기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2O가 산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CaO에 있는 O가 물에 있는 H를 떼가요. 그러면서 결국엔 OH-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CaOH2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염기성 용액을 만들어내요. OH-를 만들어냈어요. OH- 같은 경우 H 플러스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물질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베이직 옥사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런 금속 산화물 CaO라는 물질은 만약에 산하고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염기, 그 다음에 얘는 산 이렇게 작용을 할 거니까 결국에는 O하고 Cl- 이렇게 H 플러스를 갖다 톡 하고 받아들이면서 결국엔 물이라는 물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CaCl2라는 물질을 만든다. 당연히 산성산화물하고 염기성 산화물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염이 만들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물에서 다음 브랜스테드 롤리산의 각 해리에 대한 균형식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물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물질은 물하고 같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 물질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플러스 H2O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균형식을 갖다 쓰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를 갖다 잘 보시게 되면 브랜스테드 롤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산으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H 플러스를 줘야 될 거고 H2O는 당연히 H 플러스를 받아들이는 물질이어야 되겠죠. 화학 반응식 쓰는 거 하나도 안 어렵겠다. 그죠? 여러분들 다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숙제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각 반응에 대해서 루이스산과 루이스 염기를 구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루이스산하고 루이스 염기에 대한 정의 얘기 잘 했죠. 반응 생성물을 갖다 딱 보시게 되면 결국엔 얘가 전자를 갖다 받아들인 건지 안 그러면 전자를 갖다 준 건지 판단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사실 얘들의 이온, 전하 이런 것들을 갖다 보시게 되면 산으로 작용했는지 염기로 작용했는지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A, B, C, D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아닙니다. 뭐 숙제로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공부를 갖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서 오늘은 숙제가 없네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공부하실 내용만 있을 뿐이지 숙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